네, 안녕하세요. 땡게입니다. 현재 시간 12월 30일 오후 7시 37분인데요. 다들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4년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요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JP 모건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낸게 있습니다. 25년도에 가장 핵심 섹터가 무엇이냐, 스트렝스라는 이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힘이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5가지 섹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섹터인 이제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봇 섹터는 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사진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GDP랑 이제 이퀄리티 리턴이라고 해서 주식 수익률에 대한 이제 비례성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성장률하고 주식 수익률이 비례하느냐, 이제 나라별로 이제 지표를 낸 건데 우리나라를 딱 보더라도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좋더라도 주식 수익률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역시나 그 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비슷한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식 성장, 그러니까 수익 성장하고 시장 수익률에 비례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페어리티라고 해서 이제 동등성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준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준선도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USA, 미국 나스닥에 투자를 했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났을 것 같다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지표를 가지고 왔느냐. JP 모건에서 사실 이 지표를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US LP들, 지표들을 통합해서 내용이 나온 건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로봇 섹터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로봇이다 라는 내용들을 공유한 게 있어요. 자, 30일 날 엔비디아가 로봇으로 이제 내용을 하나 공유를 하면서 로봇 섹터들이 마지막에 부각이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종목들이 막 상승한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의 휴머노이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알고 있으시겠지만 입는 로봇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직원이 로봇팔을 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로봇 섹터가 얼만큼 좀 부각이 되는가 그런 것들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로만 본다면은 이게 내용을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관련주들 하나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알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로봇을 통틀어서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로봇하고 이제 삼성 로봇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조금 나눴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종목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클로봇부터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요즘에 로봇계하고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항공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좀 부각이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스크의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 중에 로봇계를 만들어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었던 이제 머스크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특화 서비스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클로봇도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들과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하고 현재 추세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클로봇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제나 레뎀. 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좀 유망한, 기업이라고 조금 평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한번 얘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이제 워낙 그 로봇의 그 대장격인 종목이었죠. 이제 과거에 이제 로봇 섹터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한때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럼 뭐 말 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얘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동화 운영에 사실 필요한 부품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움직였었던 기업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제 로봇 섹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은 좀 부각이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짬바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거래량은 살짝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좀 체크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자, 그래서 SBB테크 얘도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속기가 이제 부각이 될 때 이제 한번 종목이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뭔가 이제 AI의 로봇하고 부각을 좀 접했을 때는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덜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ME, 얘가 이제 발음하기가 어려워. PNS 미케닉스. 얘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데 얘는 이제 의료 로봇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로봇하고 의료 AI 쪽에도 좀 부각이 있는 기업이라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워낙 얘도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아직은 조금 좀, 그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메스. 얘가, 조금 약간 의외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별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전혀 저의 생각을 깨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느낌이 클로봇하고 시메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제널 MM 이 4개 종목들 중에 이제 꼭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근래 현대모백스하고도 계약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류로봇 계약이 있었었던 기업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잠재력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렌시스도 과거 이제 로봇 섹터들 중에서 짬바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좀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체킹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KNR 시스템 얘도 있는데 얘도 사실은 조금 약한 모습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본다면 클로버 시메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하이제널 NM 그냥 기본적인 로봇으로 본다면 요렇게 4개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로봇 관련으로 이제 4가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자,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를 갔어요. 얘가 이제 뭐냐면 아이작 로봇 그러니까 로쿠의 오토메이션 협력사거든요. RS 오토메이션이. 그래서 당시에 엔비디아 로봇 관련으로도 부각이 됐었던 적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꽤,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는데, 당시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엔비디아하고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했었는데, 요번에 또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얘기가 나온다면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괜찮습니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역시나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유니퀘스트. 얘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하고 국내 파트너사인데 제슨 모듈 라인업에 국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주목도가 있었고
그래서 역시나 얘도 엔비디아 로봇 관련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체킹은 좀 필요한 종목이죠.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저는 이제 원익홀딩스 장중에 올라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보력이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얘가 이제 22년도, 21년도쯤이었나요? 알레그로 핸드 채택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각이 되는 거 보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나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거를 좀 놀랬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극히 많이 없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랬고, 저는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리스트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스. 얘는 이제 반짝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삼성 로봇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좀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G. 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따로 설명은 필요 없는데 근래에 갑자기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렌시스. 아까 위에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패스. 인탑스. 보핏에 대한 관련주들에서 인탑스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보핏이 조금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핏의 의도를 조금 체킹을 한다면 인탑스가 조금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좀 약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다음에 아지네스텍. 얘도 약간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가끔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 내용인데 자동화 로봇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좀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은 조금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린 PTS가 있겠고 엔젤 로보틱스 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역시나 조금 의미성을 좀 부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아직 좀 약한 모습.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로봇 휴머노이드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역시나 주목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금 섹터들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공유를 했었는데, 아마 좀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1일 또 이제 마지막 날인데, 좀 영상을 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영상들 공유 드릴 테니까 항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